위중한 환자 중에서 현재 20대가 한 분 계십니다. 산소 치료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모든 검체에서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족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검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부터 오늘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4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총 57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10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7명이며 격리 해제는 286명이고 9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11시 이제 정부 당국의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는 94명 사망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만 벌써 6명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중증 환자들이 꽤 많이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에크모라든지 또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중증 앓고 계신 분들이 50분 넘게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만 해도 6분이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확진자 숫자는 그렇게 급증하는 게 조금 줄긴 했지만 일단 이 사망자 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대부분 보면 일단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최근에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음성이 있습니다만은 17살 지금 소년도 사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치사율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유럽 각국을 보면 지금 사망자의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상당수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의료시설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 단 1명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요. 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료 체계가 좋다는 것은 사망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보자면 일단 중증 환자들 이분들에 대한 치료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지만 지난달 19일에 이 코로나 발병 첫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사망자까지 이제 총 100명 세 자릿수가 됩니다. 치명률은 조금씩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망자 100번째 사망자까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20대 확진자가 면역력이 너무 세져서요. 정상적인 세포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위중한 환자 중에서 현재 20대가 한 분 계십니다. 산소 치료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30대는 위중한 환자나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40대는 위중한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20대 26살 확진자 얘기를 지금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교수님. 정은경 본부장 얘기로는 위중한 환자고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소 치료라는 것은 이제 환자분이 자발적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혈액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을 체외로 빼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에크모 치료, 그것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6세 된 환자분이 현재 저런 기계적 산소호흡기 장치와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다면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분이 소위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장기의 다발성 손상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면은 아마도 이 환자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표현한 대로 매우 위중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중보다 더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더 지금 증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이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 20대 코로나 확진자를 두고 이 대구시 김신호 단장 연관성이 사이토카인 폭풍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구시의 발표 내용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6세가 한 분 인공호흡기 있으신데
이 부분들도 갑작스러운 면역학, 이분은 확진된 분이니까 사이토카인 분비가 과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저희가 집중하고 얘기가 좀 다른 얘기로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대부분 사망자들 혹은 대부분 이 중증 환자들은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이 정말 그러면 이 앞으로의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중국에서 그동안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중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10대 이상의 사망자는 한 명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대구에서 발표한 26세 환자분이 저런 상태에서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런 상황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저런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이 연령층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저 사이토카인 폭풍 자체가 그동안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즉 면역력이 왕성한 분들 중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런 현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시 중국의 자료입니다. 중국에서도 노령 인구층에서도 저런 현상이 일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저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세심한 그런 방향까지도 고민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정 교수님 말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코로나가 젊은 층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습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미국 얘기입니다. 젊은 층이 위중할 수 있다. 그러면 정 교수님, 네. 애초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우리가 좀 접했던 보도들은 젊은 층은 모르고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고 네. 뭐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좀 더 확실시가 된다면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아주 정기적인 그런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이 되는데 예. 미국 CDC의 발표에 따르면은 20살에서 44살 환자 7명 중 1명, 즉 5명에서 1명 정도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지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10대, 20대 젊은 환자들, 또 평소에 건강한 환자들, 이런 분들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 대부분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의료진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5명 중에 1명, 미국 CDC 통계를 따르면 그 정도는 입원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에 유의를 하고 환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사이토카인 폭풍 환자가 있다면 그 추세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네. 최 교수님, 저희가 어제도 17세 소년 얘기 잠시 뒤에도 해보겠지만 지금 26세 환자, 코로나 환자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를 했잖아요. 면역력이 너무 세서 정상적인 장기까지 손상이 되는 거. 그런데 지금 대구의 한 여고생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어떤 증상을 겪었는지 자세히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고생이 직접 본인이 쓴 기록이 있어요. 경증이었었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이 났다. 그래서 사실은 자가격리하면서 본인은 가족들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방 안에 있으면서요. 어머님이 밥을 갖다 주면 그거 방으로 가져가서 혼자 먹고 그걸 내놨고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본인이 소독을 직접 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예. 또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기침하면 목에 가래가 걸려 죽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청소년이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나이가 많은 중증 환자들은 견디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는 감기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아주 그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주목하게 된 건요. 결국 숨을 거둔 대구 17세 소년의 사인 때문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전히 이 17세 소년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고 사인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한 거는 아닙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게 어제 그제 저희가 짚어봤던 영남대 병원이 17세 소년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염, 오류 가능성. 그런데 지금 영남대 병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17세 고교 소행이 일단 음성으로 판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음성 판정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대구에 있는 영남대 병원과 또 경산에 있는 병원에서 수차례 걸친 이제 검사 결과 마지막에 사실은 양성했던 조금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망 진단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진단이었다고 초기에는 기재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질본이나 이쪽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음성이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러면서 영남대 병원의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오염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검사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남대 병원에 많은 그동안 그 영남대 병원에서 검사하신 분들이 항의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5천 명 정도 그동안 영남대 병원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당신들 그럼 제대로 했느냐? 이런 식의 지금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영남대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영남대 병원이 이 중심병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특히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는데 지금 단순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를 잘못하고 오염된 병원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매도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그 병원장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결국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영남대 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간에 지금 상당히 어떤 자존심 싸움 비슷한 진실공방 같은 거예요. 진실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대 병원이 이렇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은 오늘 정은경 본부장까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 영남대학교의 검사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양성 반응을 보였던 그 검체 하나는 미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하나의 유전자에서만 약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미결정이 맞고 음성 대조군의 그 PCR 양성 반응이 약간은 반응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게 혹시 양성 대조군 물질이 음성 대조군을 오염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부정처장, 네. 정은경 본부장까지 물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영남대 반박을 다시 재반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건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17세 소년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다라면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요, 그 젊은 사람에게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증폭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이 절차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3월 18일에 영남대병원에서 약간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검체를 이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건당국에서는 영남대병원의 그 검사가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류 지적을 받다 보니까 영남대병원에서는 이거 황당하다. 우리는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뭐 학자적 자세를 짚는 거다라고 크게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음성대조군, 그러니까 음성대조군이라는 것은 양성과 음성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구분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음성대조군에 혹시 양성대조군에서 뭔가 하나 옮겨간 거 아니냐, 그래서 오염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감염병 전문가도요. 영남대병원의 오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제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검사법이기 때문에 검체나 검사를 하는 주변 환경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오염이 일어나서 가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남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확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남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 보건당국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코로나 검사들 혹시 틀린 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진실 여부를 공방하는 것보다도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의 사전에 충분한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이 사립병원들이 어떤 국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런 검사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혹시라도 음성이 맞나? 양성이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계속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양성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또 절차도 갖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관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질본이 다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서 영남대병원의 신뢰가 떨어졌고 그들은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저런 것들은 어떤 이 공개적인 그런 논의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주고 그렇네. 그것이 뭐 한 건에 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은 국민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또 대구 지역 주민들도 의료기관의 신뢰를 계속 갖게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 오류 논란 정인경 본부장까지 나섰기 때문에요. 자, 전반적인 이 상황 가장 답답한 사람은 바로 이 숨진 17세 소년의 부모일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살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난데없이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깁니다. 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만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게 음성이 오든지 확진이 되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 염증이 있으니까 더 이제 강한 약은 이제 처방해 주겠다. 그게 집에 가 있으라 그랬죠. 글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화면 준비가 돼 있나요? 애초에 17세 소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전날 CCTV가 이제 공개가 됐고 그날 바로 발열을 호소해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얘기인데 최 교수님 일단 17세 부모, 숨진 17세 부모는 일단 화장을 부검을 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일찍 보내주고 싶다, 편히 보내주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화장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일부 엄중식 가천대 길병감염과 교수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부검을 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정반대를 하시면 이걸 또 강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이제 일부 의료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음성 판정이 계속 나왔으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학생이 사망하게 되는지 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예를 들면 폐렴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서 염증이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화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 없이 화장 부모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요, 아까 최 교수님이 잠깐 짚어봤던 것처럼 이 소년이 숨진 경위를 정말 명백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확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주치의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폐가 먼저가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염증이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흔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검사들이 다 결과가 나와도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유족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죠. 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전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은 상당히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시겠죠. 그러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처럼 저도 부검을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의혹도 좀 풀어드리고 또 감염병 당국이 방역 당국이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중심으로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인 20대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검사 오류 논란이 있는 숨진 17세 소년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걱정되는 사례들이 속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 한복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제 잠복기를 거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현재까지 총 1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가 꽤 깊은 소공동 롯데호텔 확진자가 나왔는데 호텔 직원입니다. 아내가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이어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2차 감염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롯데호텔 얘기를 이 확진자 감염 경로를 짚어보기 전에 정 교수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제는 이제 직원이 잠복기에 출근을 했는데 폐쇄를 안 하고 일단 전체 폐쇄는 안 하고 확진자 동선만 체크했다. 이래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해당 기관을 폐쇄를 하고 또 소독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그동안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콜센터 직원인 부인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 경우고 또 실제로 그 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단순히 그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함으로써 그 접촉자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종료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 환자가 생활을 하다가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됐을 거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배우자를 통해서 2차 감염이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되는 접촉자들만 관리함으로써 지하에 있었으면 지하만 통제해도 그렇습니다.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정 교수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었던 아까 그래픽에도 나갔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한번 지나갔다 그래서 전체 폐쇄를 2, 3일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소공동 롯데호텔 얘기까지 오늘의 국내 코로나 상황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국내 확산세는 조금 잦아들었는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